여러분, 그 화려하던 PC방 요즘 어디 갔는지 아세요? 우리 동네 사거리 코너에서 24시간 불을 켜고 있던 그 PC방. 한 번이라도 옆을 지나가 보셨어요? 학생들이 가방 들고 줄 서서 들어가던 그 자리. 라면 냄새와 치킨 박스가 쌓여있던 그 풍경.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셔터가 내려져 있어요. 100석짜리 대형 PC방에 손님이 3명.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게임백서 통계 보면 5년 새 PC방 수가 34% 줄었어요. 11,871개에서 7,773개, 4,000개가 사라진 거예요. 우리 5070 어르신들은 PC방 같은데 자식 안 보내려고 평생 애쓰셨잖아요. 평탄하게 살아오신 그 시간이 결국 정답이었던 이야기. 오늘 30분만 같이 따라가 보시죠. 결국 시간이 어떻게 그 화려함을 평등하게 만들었는지 마지막까지 보시면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도 그 시절 한 번씩은 들어보셨잖아요. 90년대 끝자람, 2000년대 초반, 동네마다 PC방이 우후죽순처럼 생기던 시절. 우리 자식들이 학교 끝나면 가방 둘러매고 달려가던 그 자리. 어르신들은 그게 그렇게 못마땅하셨죠. 컴퓨터 앞에 코 박고 시간 보내는 게 뭐가 좋다고. 근데 여러분, 그 시절 그 PC방 사장들이 얼마나 잘 나갔는지 아세요? 1시간에 1,000원.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100석짜리 매장이 24시간 만석이면 하루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시절 PC방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불렀어요. 신문에도 그렇게 났었거든요.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충격 사실 하나 던지고 갈게요. 그 시절 1시간 줄 서서 자리 기다리던 그 100석짜리 PC방이 지금은 손님 3명에 사장이 카운터에서 졸고 있어요. 알게 되시면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 시절 부러우셨는지 아니면 저게 다 무슨 짓인가 혀를 차셨는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평탄하게 살아오신 여러분이 결국 이긴 건지 너무 명확하게 보이실 거예요. 그 시절을 좀 더 자세히 풀어볼게요. 1998년이에요.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게임 하나 때문에 우리나라 PC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에스콰이어 기사 그대로 옮기면 2000년에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가 200만 명을 넘었고 2002년에는 1000만 명을 돌파했어요. 한 2년 만에 5배. 이게 그냥 통계가 아니에요. 그때 PC방이 인터넷 들어가는 가장 빠른 길이었어요. 집에 컴퓨터 있어도 PC방에 갔어요. 왜냐? 인터넷이 더 빨랐거든요. 화려하던 그 시절. 학생들은 학원비를 들고 가서 PC방에 썼어요.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에 양복 입고 들어가서 한판 하고 나왔어요. 사장님들은 카운터에 앉아서 라면 끓이고 치킨 시키고 그게 다 부수입이에요. 한 끼에 5,000원, 6,000원, 100명이 먹으면 50만 원. 그게 매일 들어와요. 2005년에는 서든어택이 나왔어요. 게임뷰 자료 보면 누적 이용자 3천만 명, 최고 동시 접속자 35만 명, PC방 점유율 106주 연속 1위. 2년 넘게 1등 자리에서 안 내려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 이용자가 3천만 명이에요. 한 집 건너 한 명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 게임 하나 때문에 PC방 사장들은 그냥 자리에 앉아있기만 해도 돈이 들어왔어요. 손님들이 줄을 서서 자리를 기다렸어요. 카운터에 30분만 기다리시면 자리 빠집니다 하면 학생들이 네, 기다릴게요 하고 입구 앞에 쪼그려 앉아있던 풍경. 그 시절 사장님들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한 매장 차리고 6개월 만에 2번째 매장 차렸어요. 1년 만에 3번째, 4번째. 그러다 동네 PC방 체인 사장님이 되는 거예요. 외제차 뽑고 골프 회원권 끊고 자식 유학 보내고 다 PC방 매출에서 나온 돈이에요. 여러분도 그 시절 동네에서 그런 사장님 한 명씩 보셨죠? 결국 데이터가 입을 열었어요. 2024년 게임백서 발표를 보면요. 정확히 2024년 12월 한국컨텐츠진흥원이 낸 자료예요. PC방 매장 수가 2019년 21,871개에서 2023년 7,773개로 줄었어요. 게임메카 기사 그대로 인용하면 급감한 국내 PC방 수 5년 새
34% 줄었다. 더 게임스 데일리 2024년 8월 자료를 보면 그때 시점 전국 PC방이 6,983곳까지 떨어졌어요. 1년 만에 또 5.8%가 사라졌어요. 이게 한국 자영업 역사에서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한 업종이 5년 만에 3분의 1이 사라진 거예요. 한국컨텐츠진흥원 발표 그대로 옮길게요. PC방 산업은 장기적인 소비자 유인 동력이 낮다고 분석된다. 이게 정부 산하 기관이 공식 문서에 박은 표현이에요. 소비자 유인 동력이 낮다. 풀었으면 사람들이 더 이상 안 간다는 거예요. 굳이 갈 이유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결국 시장이 말한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진짜 추락 이유는 따로 있어요. PC방 사장들이 망한 진짜 이유. 결정적으로 3가지가 있어요. 첫째, 게임이 PC방 밖으로 나갔어요. 둘째, 사람들이 더 이상 PC방에 가야 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셋째, 그 화려하던 100석짜리 대형 매장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그 추락 디테일이 진짜 충격이에요. 첫 번째부터 들으시면 무릎 치실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게임이 PC방을 떠난 거예요. 한 줄로 말하면 그래요. 게임이 PC방을 버리고 나갔어요.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2010년 전후로 스마트폰이 풀려요. 아이폰이 들어오고 갤럭시가 나오고 그리고 2013년쯤 되니까 게임이 폰으로 옮겨가요.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았어요. 폰으로 무슨 게임을 하냐? PC방 사장님들이 그렇게 비웃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코노믹 데일리 보도 보면요. 2023년 기준 한국 게임 시장에서 모바일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59.3%예요. PC 게임은 25.6%로 떨어졌어요. 모바일이 PC의 2배 반이에요. 센서타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5년 하반기 한국 모바일 게임 매출이 28억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4조 원 가까이 돼요. 한 해 한국 PC방 전체 매출이 2조 원이 안 돼요. 게임백서 보면 PC방 매출 전년 대비 6.5% 늘었다고 자랑하는데 그 매출 다 합쳐도 1조 9,994억이에요. 모바일 게임 한 분야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게임을 즐기는 사람은 그대로인데 그 사람들이 PC방 대신 핸드폰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 PC방 사장이 무슨 수로 돈을 벌어요? 손님이 오지를 않는데. 한 PC방 사장님이 인터뷰에서 그러셨어요. 매일경제 기사인데 옮겼으면 예전엔 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가방 들고 달려왔는데 요즘은 학교 마치자마자 핸드폰 켜면서 집에 간다. 이게 그 사장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분이 직접 본 풍경이에요. 이게 정상입니까? 정상이죠. 시장이 옮겨간 거니까. PC방 산업이 특별히 망한 게 아니에요. 시장의 자연스러운 이동이에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사람들은 더 편한 곳으로 가요. 여러분, 우리 5070은 그래도 다행이에요. 우리는 그 시절에도 PC방 안 갔어요. 그러니까 사라진다고 슬플 일이 없어요. 우리는 이 거품을 안 탔으니까. 거품에 안 탄 사람은 거품이 터져도 잃을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더 어이없는 건 따로 있어요. 입이 떡 벌어지실 겁니다. 두 번째 이유. 사람들이 PC방에 가야 할 이유가 사라졌어요. 헛웃음이 나오실 거예요. 그 시절에 왜 PC방에 갔어요? 집에 컴퓨터가 없거나 있어도 느리거나 인터넷이 안 되거나 그래서 1시간을 1,000원 내고 갔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한국 IDC가 2025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2024년 한 해 한국의 PC가 474만 대 팔렸어요. 그게 매년 그 정도 나가요. 누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집마다 컴퓨터가 있어요. 그것도 게임 잘 돌아가는 컴퓨터요. 다나와 가격 비교자를 보면요. 요즘 게이밍용 그래픽카드 RTX 5060이 46만 원부터 시작해요. RTX 50 퀵심도 100만 원 좀 넘어요. 그 시절 PC방용 컴퓨터 한 대 사면 200만 원, 300만 원씩 들었거든요. 지금은 일반 가정에서 100만 원만 들이면 PC방보다 더 좋은 컴퓨터를 쓸 수 있어요.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 시절 PC방 1시간에 1,000원, 하루 2시간씩, 한 달이면 6만 원, 1년이면 72만 원. 그 돈이면 집에 게이밍 PC를 사고도 남아요. 사람들이 샘을 거예요. 굳이 갈 이유가 없어요. 자영업자 카페 운영하시던 분들 못지않게 PC방 사장님들도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손님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손님이 갈 이유 자체가 사라진 거예요. 일본 사례를 한번 보세요. 한국콘텐츠진흥원 2024년 보고서 보면 일본도 게임센터가 어렵다가 코로나 끝나면서 다시 회복했어요. 2022년 일본 아케이드 시장이 3,850억 엔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게임센터 오락실은 게임 메카 보도 그대로 괴멸 수준의 위기라는 평가가 나와요. 일본은 아케이드만의 콘텐츠로 살아남았는데 한국 PC방은 그 살아남을 콘텐츠가 없어요. 게임이 다 폰으로 갔는데 PC방만의 차별점이 뭐가 있어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2024년에 낸 분석 자료 그대로 인용하면 PC방은 콘텐츠 차별화에 실패했다. 그 시절 그분들이 라면 끓이고 의자 푹신한 거 깔아놓으면 다 됐어요. 지금은 그게 안 통해요. 집에서도 더 푹신한 의자에 앉아서 더 좋은 화면으로 더 빠른 인터넷으로 게임을 해요. 여러분, 그 시절 부러우셨던 그 PC방 풍경 이제 그 자리에 가서 보세요. 카운터의 사장님이 핸드폰을 보고 계세요. 백석 매장에 손님이 3명. 그 3명도 친구 만나서 잠깐 들른 거예요. 이게 시장의 응답이에요. 시장이 그 산업한테 이제 됐다 하고 손을 흔들어 준 거예요. 우리는 이걸 그저 지켜보면 돼요. 우리는 그 거품 안에 없었으니까. 자, 7번째 단계, 진입 직전이에요. 진짜 어이없는 추락 장면은 따로 있어요. 100% 무릎 치실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추락 디테일이에요. 그 화려하던 100석짜리 PC방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그 장면이에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그 시절 그 PC방을 한 번 더 떠올려 보세요. 2007년쯤이에요. 동네 사거리 1층에 100석짜리 PC방이 새로 열어요. 입구에 풍선 달고 개업떡 돌리고 첫 달에 24시간 만석. 사장님이 카운터에 앉아서 입이 귀에 걸렸어요. 1시간에 1,000원 받고 라면 한 그릇 3,000원. 치킨 한 마리 15,000원. 학생 손님 80명에 직장인 손님 20명. 매출이 어땠겠어요?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백서 자료 보면 2010년 전후 PC방 평균 매출이 매장당 한 해 3억 원이 넘었어요. 그게 한 매장이에요. 사장이 매장 5개 가지고 있으면 15억이에요. 정상적인 사람 반응이 뭐겠어요? 부럽다는 거예요. 그 시절 동네에서 PC방 사장은 그냥 회장님이었어요. 외제차 끌고 골프장 다니고 자식 미국 유학 보내고 월요일은 영업 점검, 수요일은 골프, 금요일은 청담동 회식. 그게 그 시절 그분들 일주일이었어요. 그게 한 5년, 10년 갔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2015년쯤이에요. 사장님들이 카운터에서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평일 낮에 자리가 비기 시작해요. 처음엔 그러려니 했어요. 학생들 시험 기간이겠지? 근데 시험 끝나도 안 와요. 방학이 되면 와야 하는데 안 와요. 카드 결제 매출이 매달 5%씩 빠지기 시작해요. 외제차 할부가 부담스러워져요. 골프 회원권을 팔아요. 아사도우미를 자르고 자식 유학 끝내고 돌아오라고 해요. 마지막에는 매장을 하나씩 닫아요. 5개에서 3개로, 3개에서 1개로. 자기가 직접 카운터에 앉아서 라면을 끓여요. 한때 직원 10명 두고 카운터 안 보던 그 사장이 지금은 새벽 3시에 손님 2명 받고 라면 한 그릇 3,000원 받고 있어요. 결국 자식한테 손 벌리는 그 사장님들. 매일경제가 인터뷰한 어느 PC방 사장이 그러셨어요. 지금은 한 달 카드 매출이 그 시절 하루 매출보다 적습니다. 일본 사례를 한번 보세요. 가장 디테일하게 짚어볼게요. 일본의 게임센터라고 있죠? 우리로 치면 오락실이에요. 일본은 1990년대 게임센터가 전성기였어요. 동전 게임기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회사원들이 퇴근하고 게임센터 들러서 한 게임하고 집에 갔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콘텐츠진흥원 2024년 보고서 보면 일본 게임센터도 한때 폐업이 줄을 이었어요. 그런데 일본은 살아남았어요. 왜냐? 일본 게임센터는 PC방 같은 단순 인터넷 접속이 아니라 거기에서만 할 수 있는 아케이드 콘텐츠로 차별화했거든요. 인형 뽑기, 리듬 게임,
격투 게임. 집에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에 일본 아케이드 시장이 3,850억엔까지 회복했어요. 한국 PC방은요, 그 차별화 콘텐츠가 없어요. PC방에서만 할 수 있는 게임이 없어요. 다 집에서 되거든요. 다 폰으로 되거든요. 일본은 콘텐츠로 살아남았고 한국은 콘텐츠가 없어서 무너졌어요. 그 시절 PC방 사장님들이 라면이 차별점이에요 하고 자랑했던 그 라면. 지금 보면 그게 차별점이 될 수가 없어요. 라면은 편의점에도 있어요. 한국도 똑같이 일본 게임센터 폐업시기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아니, 더 빠르게요. 추가로 보면 중국도 비슷해요. 중국에 왕바라고 있어요. 우리로 치면 PC방이에요. 코트라 자료 보면 중국 정부가 청소년 게임 규제 강화하고 모바일 게임 폭증하면서 왕바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요. 정확한 폐업 통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데 추세는 분명해요. 한국이랑 일본이랑 중국이랑 다 똑같은 길을 갔어요. 시간이 똑같이 흘렀고 시장이 똑같이 움직였어요. 여기서 핵심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예전엔 100석짜리 PC방 카운터에 사장이 앉아서 직원 10명을 부리고 있었어요. 지금은 같은 자리에 사장이 혼자 앉아서 라면을 끓이고 있어요. 그 사이가 10년이에요. 예전엔 입구에 학생들이 줄을 서서 자리 빠지길 기다렸어요. 지금은 입구에 폐업 공고가 붙어 있어요. 그 사이가 10년이에요. 예전엔 사장이 골프장에서 친구들한테 술 사면서 큰 소리 쳤어요. 지금은 그 친구들 만나서 보증금 빼서 돌려막기 한다고 한숨 쉬어요. 그 사이가 딱 10년이에요. 여러분, 그 시절 부러워하지 않으셨던 게 정답이었어요. 우리 5070 어르신들이 자식한테 PC방 가지 마라 하셨던 그 말씀. 그게 다 맞았어요. 그 자식들 PC방 안 보내고 학원 보내고 책 보게 하신 그 시간이 결국 그 사장들 외제차 굴려준 시간이 아니라 우리 자식 키워준 시간이었어요. 이게 단순한 산업 하나의 추락이 아니에요. 한 시대의 종말이에요. 우리가 살아온 시대에서 한 풍경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풍경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풍경 밖에 있던 우리는 그저 지켜보면 돼요. 안전하게. 자, 그럼 이제 시간이 어떻게 그 사장들을 평등하게 만들었는지 그 시간의 응징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결국 시간이 다 해결했어요. 평소엔 안 보이던 시간이라는 그 손이 어느 순간 슥 내려와서 그 화려함을 평등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시간이 3개의 칼을 들고 왔어요. 첫 번째 칼, 두 번째 칼, 세 번째 칼. 차례대로 봅시다. 첫 번째 칼은 자산이에요. 그 시절 PC방 사장님들 자산이 어떻게 됐겠어요? 매장 한 군데 차리는데 컴퓨터 100대, 의자 100개, 인테리어, 보증금, 못해도 3억, 5억이 들어가요. 그게 그 시절엔 1년 안에 회수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회수가 안 돼요. 한국컨텐츠진흥원 게임백서 자료 보면 PC방 평균 영업이익이 매장당 1년에 3천만 원 수준이에요. 5억 들인 매장에서 1년에 3천만 원. 그 돈으로 어떻게 살아요? 그것도 사장이 직접 카운터 보면서 받아내는 3천만 원이에요. 직원 쓰면 그 절반도 안 남아요. 그래서 사장들이 매장을 팔기 시작했어요. 근데 안 팔려요. PC방 매물이 부동산 사이트에 쌓이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결국 보증금 까먹고 시설비 다 손해보고 폐업해요. 자산 가치가 거의 0이 됐어요. 그 시절 자기 매장 자랑하면서 명함에 PC방 대표라고 박았던 그 사장님들. 지금 그 명함 못 내밀어요. 두 번째 칼은 체면이에요. 사회적 지위라고 해도 돼요. 그 시절 PC방 사장은 동네에서 회장님 소리 들었어요. 골프장 가면 다른 자영업 사장님들이 인사하고 학교에 자식 학부모로 가면 선생님들이 슬쩍 알아보고 외제차 끌고 가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그 외제차 다 팔았어요. 다나와 시세 보면 그 시절 사장님들이 끌던 BMW i 시리즈, 벤츠 E클래스 중고차가 지금 2천만 원, 3천만 원이에요. 보증금 빼서 그거 메우는데 다 썼어요. 골프 회원권도 팔았어요. 1억 2억 하던 회원권을 5천만 원, 3천만 원에 던졌어요. 골프장에서 친구들한테 술 사던 그 사장이 지금은 친구들 모임에 안 나가요.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갈 면이 없는 거예요.
같이 골프 치던 친구들이 야, 너 어디 갔어? 하면 답을 못해요. 일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못해요. 사회적 위치가 그냥 사라진 거예요. 한 PC방 사장님 인터뷰가 더 게임스 데일리에 났어요. 그분 말씀 그대로 옮길게요. 10년 전엔 동네에서 알아주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누가 아는 척하는 게 더 부담스럽다. 체면이 자산보다 먼저 무너졌어요. 세 번째 칼이 결정타예요. 인간관계 칼이에요. 자산도 무너지고 체면도 무너지고 그러면 사람이 남아야 하잖아요. 가족, 친구, 동료. 그런데 그것도 무너졌어요. 사장님들이 매장 부도나면서 누구한테 손을 벌렸겠어요. 가족이에요. 형제, 자식, 처가. 보증서 달라. 돈 좀 빌려달라. 처음 한두 건은 도와줘요. 근데 그게 한두 건으로 끝나요? 안 끝나요. 외장 추가로 망하고 또 망하고 결국 가족 사이에 금이 가요. 자식한테 손 벌리는 그 장면. 60대 사장이 30대 자식한테 아빠가 좀 도와줘야겠다. 그 한마디. 그 자식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절 같이 골프 치고 술 마시던 친구들이 사장 매장 망하니까 슬슬 거리를 둬요. 빌려준 돈 못 받을까봐. 시간이 친구들도 다 가져갔어요. 그 세 칼이 동시에 들어왔어요. 자산이 빠지고 체면이 빠지고 사람이 빠지고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시절 같이 잘 나가던 PC방 동료 사장들도 다 똑같아요. 한 사람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 업계 전체가 무너지니까 비교할 동료도 없어요. 다 같이 망했어요. 자기 부정이 시작돼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게을렀나? 아니에요. 시간이에요. 시장이에요. 어떻게 해볼 수도 없어요. 진트의 양단이에요. 그 사장님들이 한 번도 무너질 거라 생각 안 했던 그 화려함이 시간 앞에서는 결국 평등했어요. 시간은 누구한테나 똑같이 흘러요. 그래서 시간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화려함은 잠깐이고 시간은 영원해요. 그 시절 그 PC방 사장들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지금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근데 영원한 건 시간뿐이에요. 시간이 그 사장들의 화려함을 다 가져가서 평등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우리 5070 어르신들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 시절에 뭐 하고 있었어요? 자식 키우셨어요? 직장 다니셨어요? 자영업 하셨어요? 야근하고 새벽에 일어나고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점심값 줄이고. 그 시절 PC방 사장이 외제차 굴릴 때 우리 5070은 자가용도 없이 버스 타고 출근했어요. PC방 사장이 골프 회원권 살 때 우리는 자식 학원비 마련하느라 적금 깼어요. PC방 사장이 청담동에서 회식할 때 우리는 동네 분식집에서 자장면 한 그릇 시켜놓고 자식이랑 먹었어요. 그게 우리 평탄한 오정필공의 그 시절이었어요. 화려한 적이 없었어요. 빛난 적이 없었어요. 그냥 묵묵히 살았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우리한테 잃을 게 뭐가 있어요? 화려한 적이 없으니까 잃을 화려함도 없어요. 외제차 끌어본 적이 없으니까 외제차 반납할 일도 없어요. 골프 회원권 산 적이 없으니까 손해보고 팔 일도 없어요. 청담동 회식을 안 했으니까 끊을 회식도 없어요. 이게 진짜 부자예요. 잃을 게 없는 게 진짜 부자예요. 그들은 화려했다가 추락했어요. 우리는 평탄하게 끝까지 가요. 그 시절 그분들이 위에 있을 때 잠깐 우리가 부러워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결국 누가 살아남았는지, 누가 평탄한 인생을 끝까지 끌고 가고 있는지. 일본 사례를 보세요.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시기가 있어요. 1990년 일본 버블이 터지고 나서 30년 동안 일본 경제가 거의 안 자랐어요. 그때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았겠어요? 화려했던 부동산 부자들? 다 망했어요. 화려했던 게임센터 사장들? 한번 다 무너졌어요. 화려했던 강남 같은 긴자룸 마담들? 사라졌어요. 그런데 한 부류가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평범한 일본 직장인 5070 세대요. 한 회사에서 30년 다니고 한 동네에서 50년 살고 자식 둘 키우고 작은 단독주택 하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본 잃어버린 30년을 끝까지 버텼어요.
한국도 똑같이 갈 거예요. 화려했던 산업들은 다 한 번씩 무너져요. 그런데 우리 평탄한 5070은 그대로 살아요. 시간이 우리한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화려함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검소함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 시절 그 PC방 사장들이 매장 5개 가지고 외제차 굴릴 때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걸 우리 5070은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자식들이 엄마 아빠는 왜 외제차 안 사? 하면 우리한테 그게 필요하니? 하셨어요. 그 답이 맞았어요. 자식이 친구 아빠는 PC방 5개 한다 하면 그 집은 그 집이고 우리는 우리지 하셨어요. 그 답이 맞았어요. 우리 자식들한테, 손주들한테 가르쳐줘야 할 게 그거예요. 화려해지지 마라. 평탄해라. 한 걸음씩 가라. 빨리 가지 마라. 그 시절 빨리 갔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보여줘라. 우리 손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이 지금 PC방 같은 거 차린다고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봤어요. 우리는 그 100석짜리 PC방 사장이 어떻게 됐는지 봤어요. 그러면 우리 손주한테 그 길로 가지 말라고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안전한 길, 평탄한 길로 가라고. 시간을 적으로 만들지 말고 친구로 만들라고. 짧은 화려함보다 긴 평탄함이 답이라고. 이게 우리 5070이 손주한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에요. 자산보다 더 값진 거예요. 시간이 가르쳐준 진짜 지혜예요. 이게 단순한 PC방 산업 추락 이야기가 아니에요. 평탄함의 가치를 회복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5070이 평생 살아온 그 길이 결국 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절 그 PC방 사장들 부러워하지 않으셨던 그 마음, 그 차분함, 그 검소함, 그게 정답이었어요. 시간이 결국 그걸 증명해줬어요. 자,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 처음에 제가 던졌던 질문 기억나시죠? 그 화려하던 PC방, 요즘 어디 갔는지 아세요? 답이 명확해졌죠. 사라졌어요. 5년 새 4,000개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사장님들은 외제차 반납하고 골프 끊고 자식한테 손 벌리고 계세요. 그게 답이에요. 오늘 이야기 세 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시장이 결국 평등하게 만들었어요. 게임이 폰으로 옮겨가면서 PC방은 갈 이유가 사라졌어요. 둘째, 소비가 결국 끊겼어요. 1시간에 1,000원 내고 PC방 가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집에 더 좋은 컴퓨터가 있으니까. 셋째, 가장 비참한 추락 디테일을 봤어요. 100석짜리 매장에 손님 3명, 사장이 새벽에 라면 끓이는 그 풍경, 자식한테 손 벌리는 그 장면. 시간 앞에서 누구도 영원할 수 없어요. 그 시절 화려했던 모든 게 결국 시간 앞에 평등해졌어요. 우리 5070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3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평탄함의 가치를 지키세요. 화려한 거 안 부러워하셔도 돼요. 오히려 자랑스러워하세요. 그 평탄함이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자산이에요. 그 시절 우리가 외제차 안 산 것, 골프 회원권 안 산 것, 그게 다 정답이었어요. 결국 시간이 증명해줬어요. 둘째, 자식하고 손주한테 화려함이 아니라 검소함을 가르쳐주세요. PC방 사장 같은 짧은 화려함보다 평탄하게 한 걸음씩 가는 그 길이 답이라고. 우리 평생 살아온 그 길이 답이라고. 본대로 가르치세요. 우리 눈으로 본 거니까 자신 있게 가르치셔도 돼요. 셋째, 앞으로도 시간의 음진을 차분하게 관찰하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산업이 무너질지 봐요. 또 어떤 화려함이 시간 앞에 평등해질지 봐요. 그 풍경을 안전한 자리에서 관찰하시면 돼요.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5070이 살아온 그 길이 결국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어요? 평탄하게 살아온 게 결국 답이었네요. 그 한마디만 댓글로 남겨주셔도 충분해요. 그거면 충분해요. 그리고 처음에 부탁드렸죠. 그 시절 그 PC방 사장들, 부러우셨던 분들, 아니면 자식한테 PC방 가지 말라고 잔소리하셨던 분들, 어느 쪽이든 그 시절 기억 한 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직 안 쓰신 분들, 지금이라도 한번. 우리 어르신들 그 시절 이야기 다 모이면 그게 한국 PC방 역사예요. 우리가 직접 본 역사예요. 자, 마지막으로요. 다음에는 또 어떤 화려함이 무너질까요?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후보가 몇 개 있어요. 잘 나가던 강남 피부과,
사라지는 청담 미용실. 폐업행렬 이어진 카페 사장님들. 어떤 몰락 이야기가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은 몰락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은 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면 구독 한번 살짝 눌러주시고요. 시간이 결국 모두를 평등하게 만듭니다. 우리 5070의 평탄한 길이 진짜 부자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